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시작된 백인 우월주의와 반대편의 시위는 현재로서는 전국으로 퍼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틀을 주저하다가 대통령도 인종차별주의는 악이라고 밝혔지만 군중 심리는 이미 터진 듯 보입니다. 흑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노예제를 지지한 상징물을 끌어내리거나 정부 차원에서 없애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반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미국을 다시 하얀색으로 이런 슬로건을 걸고 트럼프 타워에 도착하는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텍사스 대학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예정됐던 모임을 취소시켰습니다.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늦은 백인 우월주의 비난 이후 대통령 자문에서 흑인 CEO가 제일 먼저 떠난 뒤 백인 CEO들도 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CEO가 훨씬 많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괌 인근의 미사일 발사를 일단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모든 전문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촉즉발 위기는 수습된 것으로 봅니다. 신뢰받는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에 미국이 김정은을 워싱턴에 초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위협 때문에 괌의 관광객이 10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괌 관광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방법무부가 대통령 취임식 날 시위를 기획한 웹사이트에 사용자 130만 명의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오늘 우리는 우리 웹사이트 사용자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추세를 만들고 있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DJ가 엉덩이를 만졌다 아니다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버지니아주 샤롯테빌에서 시작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시위,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반대의 시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다른 곳으로 퍼지고 있고 미래 진행형으로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 악이다, KKK 신나치주의, 그리고 또 뭐였죠? 백인 우월주의는 정말 혐오스럽다고 얘기하고 연방 수사국과 연방 법무부가 조사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잘못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인 우월주의자 KKK 신나치주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틀 넘어 걸렸습니다. 뭐 그 사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여기저기서 미국이 표현의 자유잖아요. 여러 가지 허가받은 시위를 뭐 8월, 9월 계속 기획해놓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 같은 그 행진을 반대하는 인종차별주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시작된 이게 이제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는데 뭐 심지어는 주말에 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위가 있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상당히 그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주죠. 남북 그 연합군 그 상징물이 무너졌습니다. 시위대들이 끌어내린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그 동상인데 미국이 그 이라크에 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끌어내릴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동상의 상징물에 그 목에 밧줄을 걸고 그 밧줄을 끌어내려서 그야말로 그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주에서 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보수적인 곳이고 하기 때문에 주의 그 한 그 더함이라는 카운티에 세워졌었던 상징물 동상입니다. 그런데
주의 건물에 세워진 이 같은 상징물은 역사물은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제는 그 밧줄로 끌어내렸어도 또다시 이제 그 세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주지사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거든요. 로이 쿠퍼 주지사인데 인종차별주의, 폭력이 용납돼서는 안 됐지만 그렇다고 그 같은 그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을 그 상징하는 상징물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그 많은 곳에서 예를 들어 켄터키주는 한 시에서 그 시장이 이 남부 그 연합군 상징물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고 플로리다주의 케인스빌에서도 상징이 내려졌고 아틀란타 역시 그 흑인들이 많은 곳이죠. 이곳에 그 한 공원 파이드몬트라는 공원에서는 그 상징물에 이제 그 페인트 칠이 칠해져 있습니다. 볼티모어도 역시 그 메릴랜드주에 있고 흑인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도 이제 뭐 그런 상징물이 그 파손되기도 했고 트럼프를 많은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비난을 했고 이 같은 상징물이 내려질 때 그 도시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찰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 저지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제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비난들을 하고도 있는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백악관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이틀 늦은 그런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하고 또 그 북쪽 백악관이라는 트럼프 타워로 가서 잠을 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로 올 것을 알고 대통령이 왜 그렇게 늦게 반응을 했느냐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시위를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경우는 미국을 더 하얗게 그런 그 플래카드를 저도 봤습니다. 미국을 더 하얗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지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그 결국은 모든 그 인종이 정말 함께 살아야지 된다. 뭐 더 긴 설명 필요 없는 그런 그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A&M 대학에서 허가를 해줬었던 예정됐던 백인 그 민족주의자들의 행진을 취소했습니다. 9월 11일이 예정일이었는데 안전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White Lives Matter, 그 흑인 그 Lives Matter라는 것이 경찰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뭐 총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숨지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시작됐던 그 운동 이후에 White Lives Matter, 뭐 백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그 행진이었는데 결국은 그 텍사스 대학교에서 안전 때문에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 행진을 기획했던 사람은 대학교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의 움직임인데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 트럼프 타워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뉴욕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뉴욕 hate you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있었거든요. 참 뉴욕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사업을 했고 지금 그 북쪽 그 백악관이라는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잠을 자려고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벽을 세워라, Make America White Again, Great Again이 아니라 White Again이라고 그런 그 플래카드를 들고 지지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뭐 어떤 형태로든 방어를 했겠죠.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런 뉴스를 날마다 전해드려야지 되는가 그런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그 트윗을 했는데 대통령이요. 논쟁이 있는 그런 그 트윗들을 하고는 그 지워버리고 또 일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트윗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이제 트윗한 것을 본인이 리트윗해서 대통령은 워낙에 팔로워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겠어요. 이제 17일 만에 백악관에 잠깐 갔다가 이제 본인의 그 트럼프 타워로 가서 잠을 자고 나서 새벽에 몇 시였던가요? 4시 몇 분 아니면 5시 몇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실수로 리트윗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부른 그런 트윗을 대통령이 이제 잘못 리트윗을 한 거예요. 이름이 뭐 마이크 홀든이라는 사람인데 he's a fascist. 이렇게 팍스의 프로그램을 팍스 앤 프렌즈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파시스트라고.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그걸 리트윗을 했거든요. 파시스트가 그야말로 뭐 아주 극우적인 뭐 무솔리니 정당이잖아요. 일당 뭐 일국 일당주의 그런 거잖아요. 전체주의 뭐 그런 애국주의 나쁜 애국주의의 바탕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실수로 리트윗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파시스트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자 이제 대통령이 이 트윗을 내려버렸습니다. 리트윗한 걸. 그리고는 또 다른 리트윗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라고 쓰여 있는 뭐 빨간 색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열차가 철로 위를 막 달려가다가 CNN이라고 CNN 로고를 확 그냥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페이크 뉴스가 트럼프 열차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것도 대통령이 그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군가가 한 트윗을 리트윗한 겁니다. 그리고 이 리트윗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버지니아주 샤롯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을 하잖아요. 20살 된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 쪽으로 그냥 차를 몰고 그냥 돌진을 해서 32살의 여성이 숨진 그것이 이 트윗과 비교가 된다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런 트윗만 날마다 해서야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뭐 이보다 약하니까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블랙, 히스패닉 에이시안 의원 또 진보 그룹이 대통령에게 어제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백악관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대통령도 사람들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되는 것이 여러 사람들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 사람을 해고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뭐 스스로 경제 민족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열하고 또 이제 소수 인종에 관한 시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스티브 밀러 선임 정책자문은 자유의 여신상 그 문제로 대통령이 이제 이민 오는 사람 영어 할 줄 알아야지 된다 해서 CNN 기자와 아규잉 했었던 이제 수석 정책 자문도 해고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제가 너무 뉴스가 많아서 못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으로 북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바스찬 골카라는 사람인데 테러리즘과 스파이 그쪽 분야의 전문인데 가장 최근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국무장관이 렉스 틸러슨이 대통령이 아무리 거친 그런 언어로 트윗에서 북한과 어떤 위기감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안심하고 주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이 세바스찬 골커 씨가 아니 국무장관이 뭔 권위로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하는가 뭐 이런 것이요. 그리고 버지니아주의 샤롯데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같은 폭력적인 행진 내지는 시위에 대해서도 페이크 뉴스들이 다 거짓 보도를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시위냐고. 그래서 지금 스티브 배넌, 스티브 밀러, 세바스찬 고커를 해고시켜라 하는 게 있고 세계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샤롯데빌에서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독일의 어린이들은 학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치 강제 수용소를 100% 방문해야지 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또 유대인들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야지 되고 도시에는 여러 가지 나치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한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말자 하는 뜻의 상징물도 있고 길 이름은
그 당시 저항했었던 사람, 그리고 피해자 이름이 다 있고 또 피해자들이 살았던 그곳에도 어떠한 뭐 돌이라든가 상징물 같은 것을 다 놓으면서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게 독일에 있다는 것을 영국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코노미스트가 보여주고 있고, 앙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틀 늦게 한 것처럼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벌거벗은 인종차별주의는, 반유대주의는 정말로 역겹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그 경제에 있어서의 그 빈부의 차이를 영국이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모든 경제의 부를 백인이 쥐고 있는 것처럼 독일에도 그 다른 인종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도 측에서 관대하자 하면서 난민들도 받아들이는 거지만 독일의 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다른 인종에 대해서 관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지도자는 뭐 교육적인 위치에, 계몽적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그 버지니아주의 샤르테빌에서의 그 용의자, 차량 돌진한 그 용의자는 20살이고 전에도 이제 그 엄마에게도, 그러니까 아픈 사람인 것만은, 아픈 그 청년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엄마에게도, 엄마가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말하다가 이제 뭐 칼을, 12인치 길이의 칼을 들이대서 엄마가 911에 전화를 한 적도 있고 911에 2번 전화를 했답니다. 2010년도에는 너 게임 좀 하지 말아라. 그때 지금 20살이니까 열 몇 살이었을 것 아니겠어요? 얼리 틴이었겠네요. 했더니 엄마를 머리로 때리고 해서 이제 그 분노를 그 조절하는 약을 먹고 있는, 항상 이런 그 범죄의 용의자에게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런 것으로 지금 그 나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명의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 용의자에 의해서 미국은 인종차별이 없어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라고 평소에도 강하게 외쳐왔었던 32살의 무고한 시민이 숨졌잖아요. 숨졌는데 그 아버지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용의자, 내 딸을 숨지게 한 용의자는 쓰기다. 아픈 애다. 이제 20살 된 애가 뭐를 아느냐. 아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 완벽하게 결정을 지금 잘못한 거다. 여기까지 얘기할 때 정말 격앙된 투로 얘기해. 걔가 뭘 알아? 걔 뭐 젊은 애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걘 용서했어. 이렇게 그 아버지가, 희생된 그 딸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좋게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는 미국의 선택인 거예요. 이런데 계속 인종차별주의, 뭐 백인이 세운 나라인데 백인이 똑똑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미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건 아니지 하고 설령 서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백인이나 에이시안, 백인이나 흑인, 백인이나 유대인 사이에. 그러면 서로 좋은 것을 취업업 하면서 좋게 가면 미국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미국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또 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어요. 사건은 주말에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졌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만만치 않은 곳 아닙니까? 어제 그 상징물이 내려졌잖아요. 동상에 밧줄을 걸고 끌어내렸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아버지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신문 이름이 뭐 타픽이든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신문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 백인 우월주의 그 행진, 그 집회, 시위에 참석한 걸 아버지가 안 겁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남자, 여자, 뭐 인종, 또 가난한 사람, 부자 다 차이 없이 우리는 동등한 인간이라고 가르쳤거늘 하면서 너는 앞으로 우리 가족 모임에 오지 못한다 하고 아버지가 딱 그 목을 박아봤어요. 박아버렸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미워서 그러겠어요. 너 마음 고쳐먹어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그 훌륭한 아버님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이 전보다 나아졌지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인이 인종차별을 소수인종이나 흑인에게 당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아마 백인을 위해서 방송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소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미국이 이런 나라였나요?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시위하러 참석한 사람들의 정보를 전부 내놓으라고 영장까지 들고 웹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한 35분쯤에 전해드리겠고요. 북한이 이제 괌 쪽을 향해서 미사일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백 채널, 그 비공식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말 맞고 분명히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채널에서 꼭 지금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2명의 코리안 아메리칸만 100% 얘기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도 이제 짐작이 되죠. 김정은 그 북한의 지도자, 국방위원장이 제가 또 김정은에게 북한의 지도자라던가 국방위원장이라고 칭호 붙인다고 굉장히 그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북한의 지도자이고 북한의 또 국방위원장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것은 맞죠. 김정은이 괌 인근에 미사일 테스트 한다는 것을 일단 그 중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중지하는 거죠. 예, 군사령관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 뭐 4발을 어떻게 발사하겠다, 어떤 위치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때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양키가 위험한 그 행동을 계속하면 다시 고려하겠지만 뭐 일단은 당장 뭐 8월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8월 중순쯤, 8월 중순이 지금이잖아요. 뭐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 서로 그 알고 하는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공동 기고문을 썼고 그리고 그 공동 기고문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가 됐다는 게 또 저로서는 여러 가지 그 뭐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절로 그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에 대해서 그 CIA 국장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정권 교체 같은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신문이잖아요. 사설에서 여러 차례. 그런데 또 나중에는 CIA 국장조차도 또 그 극박한 그 미국과 북한의 그 대치, 핵위협 같은 것은 없다라고 또 주말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아주 그 격렬한 그 말을 하기는 했지만 어떠한 그 목적 내지는 충동에 의해서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입장 정리는 되는 거죠. 되니까 대통령의 허락 아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뭐 북한과 우리는 기꺼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willingly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 그 기고문이 나오고 기고문이 나오자마자 또 이제 그 북한에서는 뭐 하는 거 보고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이 기고문은 내용이 긴데 뭐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셔서 제가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글과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는 나이가 젊은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기고문은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웹사이트 Real Clear Politics라는 웹사이트에 Real Clear Defense 국방이라는 그 섹션이 따로 있어요. 뭐 Real Clear Word, Real Clear 뭐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실린 기고문인데 이 기고문을 쓴 사람은 존 데일 그로버라고 지금 그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그 밟고 있는데요. 뭐 여러 곳에 이런 글도 쓰고 허드슨 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특히 국제 분쟁 같은 것을 분석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워싱턴에 초대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말의 전쟁은 생산적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아주 전통적이 아닌 일을 할 때였었다라면서 적절한 조건에서 만난다면 영광이겠다고 얘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워싱턴에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방까지 하겠다 평양에 이런 제안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억제를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이 젊은 그 청년 연구가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김정은이 살인적인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평양이 어떠한 공격을 한다면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밖에서는 기괴하게 보여도 평양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북한은 계속 지금 그 밟아가고 있고요. 양보하기를 바라는 미국과 전쟁은 김정은에게 승리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마지막 도박, 김정은 왕가를 그 유지하기 위한 그 도박으로만 쓸 수 있는 카드고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도 지금 없죠. 압박이라든가 군사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뭐 뒤로 물러서기를 바라는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또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인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또 이게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한국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핵 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인이 있잖아요. 그 예쁜 지인이. 그 핵 지인이가 텔레비전이요. 병에서 나오면 병으로 그 지인이를 다시 집어넣지 못합니다. 미국이 두 가지 대안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워싱턴이 그야말로 피해 대가, 사람 피해, 누구 피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 핵 능력을 북한에 제거해 버리는가. 두 번째는 할 수 없이 뭐 마지못해 불편한 진실을 감수하면서 정말로 불편하긴 하지만 또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그 외교 엔진을 가동을 해서 뭐 북한의 그 마켓 개혁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평화적인 코스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back to table 시키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 손가락에서 뭐 방아쇠 당기려고 하는 핵 단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일보다는 훨씬 훨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게 이제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뭐 방문과 답방, 역사적인 방문이 될 것이다.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거죠. 외교적인 문제, 요즘 여러 가지로 인기도 없는데 이런 것으로 딱 또 인기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그 Real Clear Politic에 실렸습니다. 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todayus.com에 항상 올려놓습니다. 링크 해놓습니다. 원문을. 그리고 대통령이 주말에 괌의 주지사에게 전화 걸어서 뭐 한 3분 정도 되는 전화 통화 저는 들었거든요. 에디 칼보. 처음에는 뭐 미국이 그 본토에서 군사력으로 다 지켜준다고 하고 그럴 공격당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안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통령이 그만 당신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다고 다 알아보고 그러잖아 하면서 괌도 관광객이 10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enfold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참 그 대통령이 저렇게 경솔할까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제 괌 사태도 이제 진정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0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괌이 인구가 16만 명밖에 안 되고 비행기 들락날락 하는 것 있죠. 호텔 있는데 어떻게 10배를 받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며칠 사이에 또 그 8월 며칠인가요? 그 웹사이트 보니까 8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여행 사이트랍니다. hipmonk.com이라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 기간에 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하는 게 438%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의 관광학과의 칼 윈스턴 교수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뉴욕 유니버시티의 관광학과의 또 다른 교수 한슨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교수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10배는 아니라고 10배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괌하면은 흰 모래사장, 비치 또 그 산호초, 그 스노클 잠수 유명한데 7월 달에 이미 지난 20년 동안의 기록을 갱신했대요. 13만 3천 명이 와서. 괌은 미군이 7천 명 정도 주둔한다고 하니까 가족 합치면 인구의
한 3분의 1은 군인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수입의 50%가 관광이고 괌에 관광객 제일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47%였대요. 7월 달에. 일본 사람들이 39%였고 미국 사람들은 6%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뭐 괌보다 그 비행기가 하와이 가는 게 더 싸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본토에서 괌 가려면 돌아서 17살이래요. 17시간이나 걸리고. 해서 어쨌든 괌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은 했지만 관심은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 트럼프의 그 매뉴팩처링 카운슬에서 지금 28명이던데 보니까 4명이 나왔습니다. 3명은 그 어제 나온 것이고 근데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대로 이유가 있고요. 이런 얘기. 그리고 연방법무부에서 아니 시위대 신원을 다 조사한다고 하니까 저는 또 이런 일은 미국에서 제가 방송하면서는 이렇게 대대적인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뉴스를 보다가 0.5초 늦어졌는데요. 또 다른 그 대통령 제조업 자문위원이었었던 한 사람이 지금 또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의 프레지던트 스캇 폴 씨도 마찬가지로 이 버지니아주 사태 이후에 지금 그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뒤늦게 그 백인 우월주의자나 신나치나 이런 그 그룹을 단어 이름을 그대로 대면서 너무 늦게 그 비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제 저는 이 대통령 그 제조업 위원회에서 멀크의 CEO 그 케네스 프레이지어 씨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 28명 그 CEO들 가운데서 유일한 흑인입니다. 그래서 개념 있는 흑인이네. 속으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너무 늦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언더 아머의 창업자인 CEO가 케빈 플랭크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인텔의 CEO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인텔이나 언더 아머의 그 창업자면서 CEO 이 두 사람은 이 그 유일한 이 위원회의 흑인인 케네스 프레이지어 씨와는 조금 달리 뭐 예를 들어 좀 좋게 말한 거예요. 미국은 뭐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라 동등함을 원한다. 그게 미국의 가치다. 뭐 이리고 그런 것 아니면 뭐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정치하고 관여하지 않고 뭐 화합, 다양성, 포용 왜 이것은 이제 그 언더 아머의 창업자니까 스포츠 이런 곳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또 다른 CEO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CEO들은요, 지금 이 제조업 협회를 보니까 28명이어서 대개 이제 다우케미컬, 뭐 델, 그 테크놀로지, 월풀, 그 냉장고 같은 거 만드는 포드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그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CEO도 들어있고 보잉 컴퍼니는 나올 수가 없겠죠. 사우디안에 지금 무기 팔아야지 되잖아요. 네, 백악관이 다 또 주소에서 사위가 직접 그 백악관에서 이 보잉 CEO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깎아줄 수 없냐고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연설했지만 그 전에 먼저 그 나왔고요. 뭐 이런 코닝 그 그릇 만드는 그런 그 회사 3M 뭐 스카치 테이프로 잘 알려진 그런 그 회사의 CEO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CEO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지만 남아 있는 CEO들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 같은 경우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나는 CEO면서 또 그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그 산업 같은 것도 유지를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 제프리 인멜트 CEO가 직원이 한 10만 명이나 있잖아요. 미국 성장과 생산성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대로 있는다고 얘기를 했고 캠벨 숲이나 다우케미컬 뭐 CEO들도 뭐 비슷한 여러 가지 입장이겠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미 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간다고 트윗하지 않는데 또 유일하게
유일한 흑인 이 자문위원이었던 몰크의 CEO에게만 나간다고 하니까 트윗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 바가지 약값 내리는데 시간 많이 쓸 수 있겠구만 이렇게 트윗하더니 또 뭐 약값은 올리고 일자리는 빼앗아가면서 일자리 미국으로 가져오고 약값 내려라 이게 시간 차이를 두고 이 그 CEO에게만 그 트럼프가 또 이런 그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트윗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는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던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체크업했을 때는 드림 호스트라는 그런 그 블로그가 있는데 We fight for the users. 우리 이 웹사이트 사용자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7월 12일에 연방 법무부에서 영장을 가지고 지금 이것은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 뒤에 하겠습니다. 이제 영장을 가지고 이 웹사이트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웹사이트 오너에게 그 연방 법무부에서 오더를 내린 거예요. 방문객이 13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IP 주소 다 내놔라. 컨택 정보, 이메일, 사진, 뭐 페이먼트 있으면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정보를 다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웹사이트의 오너가 그것을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드림 호스트가 도전을 하면서 We fight for the users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유저가 130만 명이라고 하니까 저도 오늘 뉴스에서 보도를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겠어요. 금요일에 연방 법무부에서 너무 많이 간다. 아니 대통령 뭐 취임식에 그 시위를 좀 주도했다고 해서 이런 유저의 그 정보를 전부 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아직까지 주지 않고 이제 그 법원에 나갈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취임식 때 시위했었던 사람들이 그와 관련해서 200명이 지금 미국에서 기소됐고요. 뭐 기소가 됐고 정확하게 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할 때 전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었던 법권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젊은이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세요. 테일러 스위프트, 원래 컨트리 가수.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상징이죠. 그 가수의 그 돈 버는 것을 다른 곳에서 다른 주체에서 너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간다 해서 새롭게 뭔가를 추구하기도 했고 뭐 이것도 그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덴버의 그 전 DJ 왜 전이냐면 해고됐어요. 방송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만을 얘기해서 데이비드 뮬러라는 사람이 먼저 테일러 스위프트를 고소했습니다.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해고당했다. 그와 그의 스위프트와 엄마가 전에 그 컨설트가 있기 전에 DJ니까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좋아라 하고 있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그 만졌다는 겁니다. 인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DJ는 내가 언제 엉덩이를 만졌냐. 내가 그때 내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 뭐 27살인가 하니까 몇 년 전에는 더 어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DJ는 지금 뭐 50살도 넘었어요. 내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했는데도 어쨌든 이게 법원으로 가고 어제 결국은 뭐 배심원 재판까지 했는데 이 남자는 $300만 소송을 했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상징적으로 $1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겼어요. 나중에 이 여성들이 뭐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뭐 여성들을 위한 뭐 재단에 많은 뭐 돈도 기부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트렌드 만드는 거죠. 네, 그 색깔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그 팬톤 그 컬러 인스티튜트에서 Love Symbol No. 2를 프린스 컬러로 정했대요. 프린스가 퍼플 좋아하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